자, 변상욱의 기자수첩 진행하죠.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은 신문 얘기입니다. 신문의 날이 며칠이냐 하면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이런 게 상식 시험 문제도 나오기도 했는데 네. 신문의 날이 4월 7일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신문의 날 기념 행사 소식이 없습니다. 5월 12일부터 신문 뉴미디어 엑스포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한 달 뒤에 이때 신문의 날 표 시상식, 신문협회상 시상식 다 묶어서 신문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신문사 취업 설명회도 이때 함께 열립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뭐지? 신문의 날 기념식을 안 하고 신문의 날 그러니까요. 한 달 뒤에 가서야 뭐 기념식을 몰아서 한다. 예. 다른 행사하고 합쳐서 이게 웬일일까? 한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신문의 날 굉장히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도 조촐하게 기념식은 했던 것 같은데. 네. 1960년대 말 신문의 날만 해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뭐 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뻑적지근한 기념식을 가졌죠. 가장 커다란 민간 기념일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이제 신문의 날 당일은 휴관이었고요. 신문의 날 되면은 국민들이 했어요. 야, 오늘 신문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지내지 하루를 이렇게 막 전전긍긍해할 정도로 신문의 위세는 대단했죠. 이때 그래도 신문은 가난했고 신문사 기자들도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문의 날에는 조그마한 선물들이 하나씩 나오죠. 그리고 뭐 덕수궁, 경복궁 같은 고궁 입장권이 이제 한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예. 내내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없었는데 신문의 날 이날만은 이제 가족들 손을 붙잡고 동물원도 가고 고궁도 가고 이제 그랬던 거죠. 가난하고 가족들하고 함께할 시간도 적었지만 그야말로 긍지로 버텼던 그런 시절들입니다. 사실 신문업계는 신문회관이 있어서 해마다 4월 7일이면 뭐 국회, 사법부, 행정부의 중요 인사들하고 재계 기업계 대표들하고 모여서 조촐하게는 늘 축하 모임을 가졌는데 예. 올해는 뭐 어쩐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신문의 날 휴관도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문의 날 기념식이 사라졌다는 그 단편적인 사건 같지만 신문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하겠죠. 예, 예. 그래도 저는 그때의 신문 참 그립습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신문에 난 좋은 구절은 공책에 옮겨 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문에 정말 고마워하고 그리고 내 평생에 내 글이 신문에 실리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꿈을 펼치던. 신문에 났어. 신문에 났어. 신문에 난 얘기야. 뭐 이렇게 예. 되면 뭐든지 다 통과하던 그 시절인데 아무튼 아쉽습니다. 좀. 네, 자, 신문의 날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 창간일을 기념했던 거죠. 예,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일을 기념했는데 그때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1957년에 한국신문편집인 협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예. 야, 우리 신문의 날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 할까? 독립신문 창간 기념일을 잡자. 이렇게 되었고 그 해가 마침 독립신문 창간 51주년이었습니다. 61주년. 그래서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그때부터 제정을 해서 지켰던 거죠. 물론 우리나라 신문, 과거에 신문이 좋기만 하고 자랑과 긍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흑역사도 많습니다. 예. 어두운 역사도 많은데 최근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70년대 권력에 유착한 사주에 의해서 해직당했던 전직 기자들이 모여서 옛날 신문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옛날에 신문이 얼마나 엉뚱한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나를 해부한 조선동화 대해부라는 책 10권짜리를 내놨어요. 예.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민족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친일 언론의 어두운 그늘도 있고 정론지라고 부르지만 관변 언론, 어용 언론 노릇도 했던 그 우리나라 양대 신문의 흑역사가 거기 쭉 담겨 있고 물론 어두운 시절에 이 두 신문 말고 다른 신문들의 권력 유착의 역사도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과거는 뒤로 하고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내일은 어떻게 존재할 건가? 지금 신문의 문제는 그겁니다. 종이 신문이 과연 남아 있을 거냐? 사라질 거냐? 이런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어도 답이 마땅히 안 나오는 게 요즘 현실이죠. 그래서 신문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냐에 대해서 뭐 학자들은 당장의 단기적인 이익을 노려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신문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유지되는 방안을 궁리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편집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크게
작은 거는 뭐 작게. 근데 뭐 교묘하게 뒤바꾼다든가 슬쩍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신문 편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내놓아야 되고 예리한 논평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저널리즘의 본령을 충실하게 지키고 수행하면 그것이 미디어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신문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저도 한번 요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 좀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치자금 뇌물 리스트 건을 신문이 어디까지 파헤치고 나가는지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검찰이 적당히 접으려고 하거나 슬쩍 빼려고 하면 신문이 다시 커다란 정보 하나를 또 팡 터뜨리면서 봐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검찰 수사를 끌고 나가는 이런 힘 있는 신문의 모습을 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경향신문이 이제 하나씩 폭로하면서 전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신문들도 더 달려들어서 한번 공격적으로 이 비리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이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년도 신문의 날표가 정보가 넘칠수록 신문은 돋보인다. 이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돋보이는 신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최근엔 또 신문 방송사들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2014년 경영 실적을 분석한 내용이 있던데 짚어주실까요? 미디어 오늘에 분석 기사가 실렸는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감사 보고서 내용을 이제 분석한 겁니다. 예. 한국의 총 광고비가 얼마냐면 2014년도에 10조 9,700억 원이더군요. 2013년에 10조 7,900억이었으니까 한 광고 시장이 1.6%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심각하죠. 예. 광고가 해마다 몇 %씩 쑥쑥 늘어나야 되는데. 매체는 늘고 있고. 예. 1.6%밖에 안 늘어났다는 건 우리 경제는 나쁘고 뭔가 광고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방송 광고는 2012년이 4조 1,900원, 2014년이 4조 2,270억, 2014년은 4조 2,280억. 제자리 걸음인데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 시장은 2013년이 2조 1,670억. 그런데 2014년은 2조 1,670에서 64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2조 640억 원. 예, 그러니까 예. 결국 5%나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비관적이네요. 비관적이죠. 인쇄 매체. 예. 종이 신문의 인쇄 전체 잡지까지 포함해서 광고 매출 시장 자체가 푹푹 줄고 있는 거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제지가 역시 실적이 호조입니다. 결국 신문 광고 시장이 줄어들고 있지만 비즈니스를 잘하는 몇 개 신문은 커지고 살아남고 나머지 신문들은 어렵고 이런 거죠. 그리고 신문사가 신문을 팔아서 광고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협찬이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거나 기타 부대 수입으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결국. 네. 자, 위기 신문 산업에 대한 진단을 또 해봤네요. 네, 변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